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보키님, 유튜브에 급여 자료 입력 영상 올라가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봤죠?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급여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공제 항목 등록하는 방법까지 설명 다 하셨잖아요? 오, 봤는데 오늘은 급여 자료 입력 1탄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원천징수세액을 100%가 아니라 80% 또는 120%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근로자 선택으로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반영하는 방법은 사원 등록에서 관리사항 탭을 가보면 간이세액표 세액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월과 조정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희님, 이렇게 사원 등록을 변경하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사원 등록의 값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재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소득세 재계산과 사원 정보 변경을 클릭해서 재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여를 입력했는데 소득세가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다릅니다. 네, 이 질문은 회사에서 보너스 지급하는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문의 중 하나인데요. 상여 지급 시 지급한 달의 급여와 상여를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다음 달부터 급여와 상여를 합산하여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열어서 확인하면 윤상여라는 사원에 대해서 6월과 10월에 상여가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또 상여를 지급할 경우 7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와 상여 모두 합산하여 1,300만 원이 계산이 되고 이 1,300만 원을 4개월로 나눠서 325만 원의 월 평균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월 평균 급여를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고 이 산출세액을 4개월분으로 계산하여 7월부터 9월까지 기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데 상여 지급 시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되나요? 프로그램에서 상여소득세 계산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기능 모음 버튼에서 상여소득세 산출 내역을 클릭하여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우님, 이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7월부터 10월까지 총 과세급여가 1,300만 원인데요. 1,300만 원을 4개월 평균으로 하면 325만 원이 나옵니다. 이 325만 원에 대해서 간이세액표 조견표를 보면 11만 430원이 나오고 이 금액을 4개월을 곱한 다음 7월부터 9월의 기납부세액인 25만 4,550원을 제외하면 상여 지급 시 산출되는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네, 프로그램에서 상여 지급 시 산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여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과장님과 하인님이 생방송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위에 나오는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연말 입력 또는 중도 연말로 표시되어 있어서 급여가 수정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측 상단의 연말 입력 또는 중도 연말로 표시가 되면은 금액을 더블 클릭해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정하려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삭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해당하는 사원을 삭제한 뒤에 급여 자료 입력을 들어와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연말 입력이라는 글씨가 사라지면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인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네, 퇴사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사원 등록에서는 기초사항 탭에 이렇게 퇴사 연월일은 입력은 해야 되고 그 후에 급여 자료 입력에서 해당 사원을 클릭하고 기능 모음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클릭하고
반영 버튼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건강보험료 정산한 내역 입력된 것 같은데 왜 반영이 안 되나요? 지금 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중도퇴사자 정산할 때 여기 지금 50만 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능모음에서 수당 공제 등록을 클릭했을 때 공제 등록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공제소득에 대해서 유형이 0번 무구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2번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변경을 한 뒤에 다시 급여대장을 조회하고 기능모음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급여를 입력할 때 직접 입력하는 방법 또는 전월 복사를 하는 방법 말고 사원이 많을 경우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스마트에이에서는 엑셀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기능 모음에 엑셀 올리기를 통해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 따로 정해진 양식은 있나요? 아니요,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는데요. 급여 엑셀 업로드할 때 제목 적용만 맞게 한다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급여대장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하는 순서는 먼저 엑셀 내역에서 엑셀 제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엑셀이 여러 줄인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하단에 엑셀 제목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3번 엑셀 제목에서 엑셀 양식과 스마트A의 사원 정보 및 수당 항목을 매핑할 수 있는데요. 매핑은 F2 또는 더블 클릭해서 항목 코드 도움을 통해 매핑하면 됩니다. 매핑을 완료했으면 하단의 변환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창은 엑셀 양식의 사원 정보와 스마트A의 사원 정보가 다른 경우에 나오는데요. 해당 창에서 추가적으로 매핑할 게 있으면 매핑한 다음에 변환을 하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 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업로드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급여자료 입력 2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